오른쪽은 변화가 없는데 왼쪽은 그거보다 한 15%에서 20% 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큰 음을 듣고 청각세포가 어느 정도 조금 손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청각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음을 주파수별을 검사하는 건데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청각세포의 기능을 보는 검사에서는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음의 손상을 받은 거고, 근데 다시 아마도 그 이어폰을 꽂지 않는 상태에서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청각세포의 손상 자체가 영구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 청양의 조용한 농촌 마을. 김지분 할아버지가 길가에 앉아 젊은이들과 얘기 중이다. 84세 김지분 할아버지는 귀가 밝다. 2만 원도 못 나오지. 아무튼 내가 전화 걸었지. 전화 통화도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전화는 뭐 음성도 잘 들리고 통화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혹시 소음이 적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청력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17명에게 청력 테스트를 받게 한 후 결과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농촌노인들이 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결국 소음 속에서 생활입니다. 자동차 소음, 여러 가지 소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시분들이 시골분들에 비해서 평소에 소음에 많이 노출된 것이 누적돼서 난청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의 노인성 난청 연구에 따르면 수단의 오지에 사는 노인들이 미국의 위스콘신에 사는 노인들보다 청력이 훨씬 좋다. 그럼 우리는 소음에 얼마나 노출돼 있을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으로 생활소음을 측정해봤다. 대로변 소음은 75에서 80데시벨. 사람들이 많고 각종 소리로 넘쳐나는 명동거리의 소음은 79.7데시벨로 측정됐다. 또 누구나 즐겨 찾는 노래방에서의 소리는 얼마나 클까? 무려 104.5데시벨이 나왔다. 안전한 소리 기준치는 75데시벨까지다. 90데시벨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이 감소되고 100데시벨의 소음을 2시간 이상 들으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달팽이관 안에 굉장히 많은 듣는 유모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몇 개 망가졌을 때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죠. 근데 그것이 망가진 것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누적되면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그때부터 난청이 되는데 젊은 시절에 소음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결국 그게 누적되면은 나중에 난청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난청은 결국 회복이 되지 않는 난청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귀를 보호하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소음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요. 진짜.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가 뻐근하고 뒷목이 당겨서 온몸이 쑤시고 아팠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주먹으로 어깨를 툭툭 쳐보기도 하고 목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그때뿐이고 별 차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담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증상이죠. 이 가볍게 여겨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는 고질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막통증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올해 46살의 김희자 씨.
최근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찜질방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쑤시고 뻐근한 어깨를 주물러 보지만 반복되는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허리하고 양쪽 어깨가 아프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찜질방 오는데 한 3시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좋은 것 같은데 2, 3일 지나면은 또 온 상태니까. 뚜렷한 원인 없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가 힘들 정도다. 특히 걸레질이나 빨래 등 오랫동안 반복적인 자세로 일을 할 때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 퇴근 후 어머니에게 마사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점점 나빠지는 증세. 김희자 씨는 매일 밤 뜨거운 수건 찜질과 파스를 붙이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됐다. 따뜻한 데라고 변하지. 그래서 해주고 여기다 파스 붙이고 갔다 가면 파스 갖다 붙여 여기다. 이렇게 파스가 생겨나 안 떨어지지. 이유 없이 점점 심해지는 통증. 원인은 무엇일까? 올려보시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아프세요? 예. 예. 다시 한번요. 좀 올려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네. 너무 목이 좀 뻐근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돌리는 게 좀 예. 안 좋은 것 어깨 부위를 누르자 단단하게 뭉친 근육띠가 만져졌다. 예. 예. 진짜. 그쵸, 제일 아픈데요, 거기가. 제일 아프고요? 예. 김희자 씨를 오랫동안 괴롭힌 것은 근육이 뭉치고 굳어서 생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그 근육 내에 어떤 원인이든지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뭉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유발점,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발점은 자극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 스치거나 약간의 누기라면 그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부위까지 통증이 전이되는 전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 국소적인 통증, 일종의 일부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신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질환 중 하나입니다. 5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수진 씨도 근막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반복되는 칼질과 무거운 국그릇을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야 하고 바쁠 때는 숨 돌릴 틈도 없이 3시간 이상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결국 몸에 무리를 준 것이다. 처음에 목과 어깨 부위에 불편한 통증을 느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다리까지 전이된 상태다. 최근엔 무릎 보호대를 할 정도로 무릎까지 통증이 심해졌다.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겨 파스를 붙이고 뜸과 부항을 하면서 참고 지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어깨를 비롯해 등 전체로 통증이 전이된 최수진 씨. 아이를 안아주는 일도 힘들어졌다. 몸 자체 근육이 당겨가지고 뭉쳐서 당겨서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또 몸이 많이 피로해지면 전체적으로 근육 자체의 통증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감도 있는데 찌릿찌릿한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거든요. 근막 통증의 원인은 뭉친 근육이다. 정상적인 근육은 칼슘의 대사작용에 의해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근육을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근육 내의 칼슘 이온은 증가하게 되고 근육은 이완되지 못하고 수축된 상태로 머물게 된다. 따라서 수축된 상태로 굳어진 근육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근막 통증이 발생된 부위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근육 세포들이 조밀하게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육 단면에서는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까지 두꺼워진 것이 확인된다. 근막 통증은 CT나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검진이 까다로운 병이다. 하지만 적외선 촬영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증 발생 부위는 보상작용으로 혈액 공급이 급격히 증가해 정상 부위에 비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통증 부위에 압력을 가해 발병 지점과 통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김희자 씨의 경우 정상 부위에서는 8kg의 압력에서 통증을 느끼는 반면
근육이 뭉쳐있는 부위에서는 4kg의 압력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뭉친 근육이 오래